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기초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기초 위에 상황 판단형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 판단형 문제들의 상황을 걷어내고 나면 결국 경제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이론만 빠삭하시면 여기 있는 상황들 금방 우리가 배운 이론의 툴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입니다. 여러분들 DTI하고 LTV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시사경제 시간에 이 앞부분의 문제 풀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러한 DTI와 LTV가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총 14차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한 실패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가계부채라는 이름으로 보다 더 강력한 규제화 되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미 아실 테니까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 DTI하고 LTV 지금 정의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DTI와 LTV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경영과는 무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에 저 두 개가 타겟이 되는 건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얼마만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규제 정책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부실과도 무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담보 가치를 크게 잡아서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그런데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처럼요. 자, 4번이요. 정부가 LTV 한도를 하향 조정하면 4번, 5번 같은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LTV 한도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뭔가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LTV 한도가 70%에서 60%로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담보의 가치를 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겠죠. 반면에 LTV 한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내 집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목표였던 가계부채 해결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2번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최저가격제 문제만을 풀어보셨을 겁니다. 왜죠? 최저임금제의 등장과 맞물려서 최저가격제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최고가격제도 연습해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최고가격제는 뭐죠? 간단하게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최고가격제는 최저가격제와 함께 가격 통제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균형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서 정한 이 가격이 어떻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기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이 이상 받지 마라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보다 낮은 가격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수요하고 싶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덜 공급하고 싶어요. 싸졌으니까. 이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암시장 형성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정도밖에 시장에 공급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소비자들은 이만큼이나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에서 요 가격 사이에 암시장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과소 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아니죠. 하고 났더니 과소 생산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고요. 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월세 상한제가 바로 최고가격제의 한 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3번입니다. 생산 비용과 관련된 문제네요. 이러한 카페의 생산 비용이래요. 관련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건 생산비용과 무관한 비용이죠. 따라서
0개일 때 6,000원이 발생했으니까 고정비용 존재하는 거고, 수정과 5잔 생산의 평균 비용은 총 생산량으로 총 비용을 나눠주는 거죠. 3,600원이에요. 틀렸고요.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잔의 커피를 판매해야 된다. 평균 비용이란 거 한번 나눠볼까요? 3,600이 넘어요. 20 어찌구죠? 얘보다 높네요. 틀렸네요. 네 번째 수정과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의 증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인데 한번 살펴보면 3잔의 수정과 생산의 평균 비용은 3,620 얼마 되겠죠. 딱 안 떨어져요. 한계 비용보다 높다. 한계 비용은 얼마죠?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냐는 거죠. 2,500원 늘어났어요. 어쨌거나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산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간단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걷어내면 경제 이론이 보여요.